청원 BJ 민소리라고 합니다. 저의 그 닉네임은 국민이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해서 민소리로 지었고요. 국민이 큰 소리를 못 치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소리가 높아져야 부정부패 없는, 그리고 부정부패 없고 비리 없는 판결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디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판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고 권대희 씨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리고 어머니께서 혼자 탄원서를 쓰고 계신 거를 지금 읽어드리고 요점을 정리하여서 탄원서의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21일까지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5,000명의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가 급한 터라 제가 말이 두서가 없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정리해 드린 것과, 그리고 고 권대희 씨 어머님이 쓰신 글과 그리고 서명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제가 잠시만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 권대희님은 고 1학년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건 고 권대희 어머님의 그 탄원서를 토대로 하여서 제가 중간중간 저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고 권대님은 고1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 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으며, 군 제대 후에 대학교 3학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후 공부와 대외 활동 및 아르바이트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다고 해요. 그거를 모아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한테 정말 더도 없는 덜도 없는 그런 효자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그렇게 알뜰하고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대외 활동 및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 검사 후 그 중에 이제 14년 무사고라는 자부심을 가진 병원을 한 곳을 알게 돼요. 이분은, 고 건대님은 8군데에서 12군데 사이를 병원을 다 일일이 이제 검색을 하고 가서 상담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 사망사건, 의료사고 사건을 낸 그 병원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을 갔을 때, 상담을 받을 때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을 하는 자원장이었습니다.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이라는 말 참 아까워요. 배웠으면 배운 만큼 그만큼의 인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원은 턱 전문 병원, 닥터 군단 출연 등의 광고를 보조로 해가지고 신사역 인근에 있는 지읒 성형외과를 선택하여 고 건대님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 건대인님께 이 병원에서는 14년 무사고임을 강조하고 설명하였고, 원장이 직접 시술을 한다고 하여서 건대인님이 믿고 이 병원을 선택하고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출혈 중인 고 건대인님을 신입 의사에게 집도가 맡기고 수술실을 빠져나갑니다. 그 후 원장에게 수술을 이어받은 신입 의사와 마취 의사도 옆 수술실 등에,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을 한 거예요. A 수술실, B 수술실에서 B수술실에 권대님이 과다출혈 중이고 수술 중이었고 양악 절개를 한 상태였는데 다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권대님을 그대로 놔두고 신입 의사에게 직도를 맡기고 나가시고 원장은 다른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공장실 수술이라고 해요. 제가 조금 발음이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에게 수술을 이어받은 이 신입의사가 마취 의사도 옆 수술실 등에서 다른 환자 2명과 동시 수술 중이었어서 또 수술실을 비웠습니다. 그 후 3,500cc 과다출혈로 권대님을 사망하시게 됩니다. 처음 너무 CCTV 보는 게 두려워서 어머니는 법으로 가는 것보단 세 차례 원장과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대학병원을 같이 소송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간다고 하면서까지 자기가 가겠다 이거였겠죠. 법으로 가기를 원하면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니는 말로 풀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CCTV를 보여달라는 등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과 병원 측은 뭐 교도실 갈 일 있으면 가겠죠, 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까지 법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소송이 진행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렇게 뻔뻔한 원장은 대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수술실 CCTV 설치법 건대입법을 요청을 하였고, 공교롭게도 그런데 병원 측 변호사,
병원 측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죠. 소송이 들어가면 재판부에서 뭐 재판을 할 때는 국선 변호사나 아니면 나를 담당해주는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소송을 할 때, 근데 공교롭게도인지 아니면 정말 어이가 없게인지 공교롭게도 병원 측 변호사와 고 건대님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와 의과대학 동기, 그리고 고시독학 동기, 연수원 동기 등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가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 두 분이서, 원장하고도 당연히 있겠죠. 변호사, 담당 검사와 원장과 의과대학 동기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이유는 공장식 수술을 하는 병원이 건대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만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에 동의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건대씨가. 더우니까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대인님 수술할 때 그 말만 믿고 그분은, 건대인님은 수술을 동의하였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일반 환자 수술 정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건대인님은 6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호소문을 각 기관에 27건을 제출하셨다고 해요. 뼈 절제술인데 2018년 10월 5일 검찰 그로 인해서 송치됩니다. 과실치사 아닌 거죠, 이거는. 왜냐면 과다출혈이 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과실치사만 인정하겠다 해놓고 뒤에 와서는 또 말을 다시 바꿔요, 병원 측에서.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을 간호조무사한테 맡기고 수술실을 나가버렸어요, 집도의가. 의사 출신 변호사는 나중에 차후에 정상이라고, 이렇게 한 행동은 정상이라, 어디 간호조무사한테 과다출혈인 사람을 맡기고 지혈하라고 하고 수술 도중에 뼈를 절개 해놓고서 그렇게 나갑니까? 그리고 봉합하고 나서도 나갑니다. 그때 간호조무사는 뭐를 했냐면 핸드폰을 만집니다. 핸드폰 보고 그렇게 하고 화장도 고쳐요. 화장 고치고 눈썹 올리고, 네, 그렇게까지 하죠. 이게 무슨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간호조무사로서 물론 저도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한 적은 많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잘못 놨거나 뭐 수액을 잘못 놔서 혈관을 잘 못 찾아가지고 터뜨렸다거나 그런 정도의 미비한, 물론 환자분께는 죄송하지만 미비한 사건들은 있었어요. 왜냐? 사람이니까, 기계가 끊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 3500cc 이상의 과다출혈을 겪어가지고 힘든 모습이 보이고 건대씨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마취가 깨어날 때도 본체만체, 무슨 뭐 지나가는 보리자루 꺼다는 보리자루 대하듯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CCTV를 어머니는 500번도 더 넘게 보셨다고 해요.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사설기관의 감정서, 분쟁 조정서, 간호사의 본질에 대한 이것저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을 다 일일이 쓰셔가지고 다 의뢰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고, 지원증명서도 보내고, 이대 목동 성형외과에 감정서 등도 다 해서 보내고, 보건복지부에 3차례 넘게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거는 업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저쪽 의사 출신 변호사가 정상이라고 이 소송을 기각합니다. 이런 무슨 거지 같은 판단이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는 보조만 할 수 있어요. 어시스트, 담당 의사 지시 아래 어시스트를 하지만 원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술 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보조를 하고, 간호사의 그 명령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보조 업무를 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나가버리고 집도도 나가버리고 간호조무사 혼자 과다출혈 중인 환자를 앞에 두고 화장하고 눈 뭐 화장 고치고 뭐 거울 보고 핸드폰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걸 보는 부모님 가슴은 얼만큼 찢어졌을지 정말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및 행위교사 방조 혐의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봉합 후에 고 건네씨 이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봉합 후에 간호조무사는 휴대폰 및 화장까지 하고 그 순간 수혈 조치조차, 그러니까 과다출혈 중에는 수혈 조치를 응급하게 해야 돼요. 과다출혈이면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수혈 조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응급 조치를 다 취해야 하고, 활력징후를 다, 맥박수, 호흡수, 혈압 등등을 다 재야해요. 매 15분마다 측정을 기록하고, 이건 진료기록부에 그 간호사가 자기 행위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써야 돼요. 간호일지라고 하죠. 간호기록지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허위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체온이 38도씨를 넘거나 또는 36도씨 이하가 안 된다든지 호흡이 30회 이하로 넘거나 10회분 이하인 경우 30회가 호흡 레스피레이션이 30회 이상 넘거나 10회 이하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즉시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맥박이 80, 호흡이 85, 산소 가도가 85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간호조무사는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수술 부위에 출혈 여부가 있을 시에는 출혈량을 정확히 사정하고 기록하고 심한 출혈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간호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의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의료행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의사에게 있는데 고등법원에 제출을 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5일 고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의 의료행위 및 방조 혐의 의료전담반에 제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의료전담팀에 제출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지 허위기재 그것도 제출하였었고요. 16년 10월 25일 고인이 된 10월 26일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10월 26일 고인이 된 이유도 무사고 광고를 버젓이 내고 다니며 18년도 겨울에도 광고를 냈다고 해요. 14년 동안 자기네는 병원이 무사고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건 분명 과실치사가 아니잖아요. 뻔히 과다출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를 감지하고서도 수혈조차 하지 않았고 수혈에 대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는 핸드폰하고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실치사로만 한다는 거는 이거 누가 봐도 짜고 고스톱치십니까 지금? 이거 법원이나 나라에서 병원 측 변호사 선임할 때 대학 동기나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변론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 건대인님께서 정확한 탄원서를 내어주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풀으면 제가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번호 2020 초제 735 재정신청권 사건번호 2019 고단 7842 업무상 과실치사 의무기록지 허위기재건 3 사건번호 2020 진정 414 다시 허위과장광고건 고발건. 첫 번째 시그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수술 중 3500cc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도 계속 나는 고 건대일을 간호조무사한테 홀로 지혈 수술을 하도록 맡기고 지시한 의사 장신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술실에서 지혈 수술을 한 원래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조만 해야 되니까 조무사 전류 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재정신청을 인용해 주십시오. 2. 장원장은 14년 무사고 자부심을 내세우며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자기라고 장 대표 원장이라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턱 전문병원 닥터군단 출연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 건대인님에게 14년 무사고가 맞고 원장이 직접 모든 수술을 한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를 믿고 수술대에 오른 고 건대인님의 수술을 끝까지 하지 않았고 수술 중 3500cc의 출혈만 발생시킨 채 피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고 건대인을 신입 의사에게 맡기고 나갑니다. 수술 중이라 수술실을 또 옆에 2명이 수술 중이라 동시 수술 중이었던 거죠. 이라 신입 의사에게 맡기고 원장에 이어 수술을 이어받은 신입 의사와 마취 의사도 옆 수술실 등에서 다른 환자 2명이 동시 수술 중이라 수술실을 또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고 건대인은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원장 장 모씨, 신입 의사 신 모씨, 마취 의사 이 멋머씨. 참 욕도 아깝습니다. 를 미필적 고의예요. 뻔히 예견돼 있던 상황인데 그거를 아무런 조치를 안 했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혈압이 80까지 떨어졌을 때 혈맥 대용제 펜다스판을 고 건대에게 투여하여 혈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의무 기록을 허위 조작하고 혈압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작한 마취과 의사 이 땡땡씨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3. 장원장의 병원은 2016년 10월 26일 고 건대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4년 무사고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2017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겨울방학 성형 시즌되니 또 같은 광고를 하여 서초 보건소로부터 재차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이번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
한번 고발을 당해가지고 허위 광고 고발을 당했는데 왜 검찰은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모 씨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 위반으로 가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머니께서 탄원서 작성하신 건데 마지막 공판일이 확실히 날짜가 원래 잡혀 있었는데 5월 22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뒤로 미뤄졌다고 해요. 이 확실한 공판 기일이 잡히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고, 탄원서 작성 방법은 블로그나 고 건대님 어머님이 고 건대 씨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서명 양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탄원서 작성법에 보면 성함, 생년월일, 그리고 소속 및 주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원대에 있어요. 그러면 수원대학교 소속이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되고, 아파트 빌라 및 주택 작성은 정확한 길까지만 25길이면 25길까지만 작성하시면 되시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 마지막에 날인을 하시면 돼요. 저는 웬만하면 서명운동이기 때문에 사인보다는 정자식으로 다르게 또박또박 해서 썼고요. 이게 PDF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블로그 내에 들어가면, 아니면 인터넷상에 고 권대인님 탄원서 서명 운동권, 네, 서명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일 전송하시고 스캔 또는 사진을 떠가지고 메일로 전송해 주시고, 이게 정 힘드시다 싶으시면 문자 전송번호 010-4099-5652 5652에요. 4099-5652 로 직접 서명합니다와 함께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명, 홍길동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마지막 권대인님 탄원서에 서명합니다라는 문구를 써서 직접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스캔 또는 사진으로 보내실 때는 서명된 부분만 보이셔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다 이렇게 정자로 다 찍어서 보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식 다운받는 방법은 10인 이하는 1인 탄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 권대인님 블로그에 가시면 기자님께서 영상 저처럼 이렇게 띄워놓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10인 이상 25명은 탄원서 양식을 또 따로 다운받아가지고 다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 건대희 씨 의료사망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보기는 고 건대희님 블로그 https://blog.naver.com KKMANKAH26 들어가시면 다 링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는데, 혹시나 블로그를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닥터 벤데타라는 유튜버 님이 계세요. 수술실 범죄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채널이거든요. 그 닥터 벤데터를 지지하는 카페가 따로 있고요. 닥터 벤데타라는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2020년 5월 6일 닥터 벤데타 선생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청원서에 한번 국민청원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답변 요청을 하는 청원이며, 많이 동의해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건대님 네, 의료 사망 사건 탄원서예요. 이렇게 PDF 파일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에서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반절 받았어요. 25명 건인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간호조무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간호조무사님, 회복실 간호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회복실은 수술실과 아주 가까이 위치하거나 같은 층에 있어요. 회복실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병실에 가기 전에 들어가서 마취나 수술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관찰하려고 병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 회복을 돕도록 하는 관찰하는 곳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어요. 같은 간호조무사님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친구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그 직업에 대한 의식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수액을 한번 혈관을 잘못 찾아가지고 2번 찔렀다가 너무 미안해서 같이 울었어요. 그분하고. 그분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혈관을 잘 못 찾아서 2번이 터지니까 이제 서로 다,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너무 아픈 상태에서 혈관을 제대로 못 찾아드리니까 화가 나신 거고 짜증도 나고 해서, 저는 옆에서 얼음찜질 해가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같이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고 건대인님 성형외과에서 일하셨던 간호조무사님 도대체 뭐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사람이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살인. 충분히 이거 수혈을 해야 되고
과다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바로 즉시 간호사나 위에 상사한테 알리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했으니까 주의 의무 태만이죠. 그것도. 어쨌든 저는 모든 판사님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된 고리가 있는 친인척 또는 대학 동기. 이거 뭐 병원에서 병원 측 변호인이 병원 측하고 친구면은 누가 봐도 이거 정상적인 행위야. 업무 과실 치사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는 지금 법정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지금 이게 형사사건인데도 이권사건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변호사를 공교롭게도 병원 측 변호사와 고 건대 씨 사건을 맡은 담당자가 같이 의학대학 동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부탁을 했을까요? 나 변호 좀 해달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게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고 건대님이 어머니는 생떼 같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책임 없다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유가족한테 대학병원 같이 소송하게 해달라고 유가족에게 대학병원을 같이 소송해달라고 이거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갈게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지 않을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수술실에서 피를 과다출혈로 흘리고 있는데도 신입 의사한테 그러면 맡기고 가시겠습니까, 원장님?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이거 타면서 정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 받아내가지고 꼭 국민이 서민이 고 건대인님 어머님의 한이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고 뭐 의료 사고를 내더라도 몇 년 안에 다시 또 병원을 차릴 수 있다고 해요. 그 의료법도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계속 버티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진료기록부가 간호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그런 것들이 수술기록부는 10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 끌게 하시는 건가?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째예요 이제. 그쵸? 10월 26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5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기록부 5년짜리는 폐기가 되잖아요. 폐기가 될 때까지 지금 질질 끄시는 겁니까? 원장님? 일부러 질질 끄시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도 10년이면 폐기해야 하고 수술기록지는 10년 보관,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는 5년 보관, 처방전 2년, 환자의 명부 5년, 검사 소견기록 5년, 진단서 등 부분 등 보존할 것은 3년.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 보존할 수 있으며 이때 필름의 표지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기록지에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을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모든 사항을 적어야 해요. 바이탈사인 활력증에 대한 기록을 일일이 다 적으셔야 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및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치료 내용, 주사, 투약, 처치, 진료 일시 등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위로 기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중간에 직도가 신입 의사한테 자기가 끝까지 다 한다고 해놓고 돈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공장식 수술을 하고 한 사람이 죽어가고 수혈 조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입 의사한테 직도를 맡기고 나가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봉합 후에 간호조무사만 남겨놓고 가실 수 없습니다. 그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법 제27조에 속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아니에요. 의료인은 의사예요.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다음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법원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긴 해요. 외국인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한 국내에 체류하는 자.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과대학, 의학전문대 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는 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의과,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원장님께서 어기신 거예요. 그리고 간호조무사한테 수술실에서 왜 맡기고 혼자 가셨는지 그거 진상규명 밝히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사건, 고 건대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고 사람 나고 돈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모여서 지식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이용하고 그거를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그런 식으로 영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악마 같은 행위를 하시는 건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의 품위 손상되는 행동을 하시진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여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이 두 선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급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5월 21일 이전에 어머님이 탄원서를 자세히 써야 해서 어제도 문자 하시는데 바빠서 이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한테 죄송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크게 도움이 되시게 서명을 해주셔서 고 건대님의 억울한 죽음과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재판부를 엄중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고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버젓이 2018년 17년 겨울방학 시작되니까 14년 무사고였다고요? 14년 무사고가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수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 한 명에서 성인 여자 48kg 정도의 4000cc 가까이 되는 출혈량이 있었으면 죽을 걸 뻔히 알았을 텐데도 그걸 방치한 거는 살인 맞습니다. 살인.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진술하시고 벌 받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벌 받겠다. 교도소 갈 일 있으면 가겠다 하셨다면서요.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술하시고 숨기지 마시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CCTV가 필요한 건데 뭐 수술실 대한의사 협회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인권도 있고 사생활이 있다? 그러면 환자의 인권과 환자의 사생활과 환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CCTV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화장실에다 하실 겁니까? 나 또 화가 납니다. 더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국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고 건대님의 사연을 듣고 빨리 청원서에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이 진료기록부가 5년이 간호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이런 게 다 5년이 기한인데 그 5년을 넘기지 않도록 또 없애버릴까봐 허위기재한 것도 짜증나는데 화나는데 없애버릴까봐 폐기되면 이제 나물나라 발뺌할까봐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 5년이 되기 이전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빨리 국민청원과 그 글에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탄원서 양식 다운 받으셔서 5,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빨리 서명해 주셔서 건대인님의 어머니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사건이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그 시즌에 있었던 거라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때 잠깐 나오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님이 임기를 하시는 동안은 아직 1년 더 남으셨지 않습니까? 하시는 동안은 제대로 된 정치가 부정부패 저질렀다. 뭐 검사들끼리 다 헤쳐먹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원 BJ 민소리였습니다. 국민소리의 민소리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높아지는 그날까지 1인 청원을 돕는 방송을 하고 그런 분들의 어려운 사연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언니 에릭맘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청원 BJ 민소리로 바꿨는데 그냥 간단하게 민소리라고 얘기할게요. 고 건대 씨 그 청원 탄원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받으러 갈 건데 양식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양식
파일 다운받아갖고 저희 딸한테 받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가지고 가서 저희 외출할 때나 아니면 내일 어린이집 문 여니까 여기 동네 아시는 분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5,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받으러 다녀보겠습니다. 부디 고 권대인님이 한도 풀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마음이 조금 덜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식을 잃은 마음은 아무도 다 모르시겠죠.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근데 저희 큰 아빠? 친아버지의 큰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었고, 아빠도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존경하는 그 아빠 말고 5살 때 돌아가신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할머니 기억은 잘 안 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외할머니께서 늘 항상 이렇게 TV 보시다가 자식 앞세우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운 젊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훨씬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식 앞세우고 못 사는 거라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많이 힘내서 저희가 청원을 이거 타눠서 어떻게든 잘 도와줄 수 있게 할 테니까 5,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영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운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 권대희 어머님 주소 들어가면 있어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이거 파일 다운받는 방법 기자님이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뽑았거든요. 5,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걸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뭘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한 달도 아직 안 남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저녁에 방송을 할 건데, 공판일이 아마 한 달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거 공판 되기 전에 빨리 타놓아서 작성해서 국민 서명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조금만 도와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